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여러 번 우승한 진짜 슈퍼개미 전태룡입니다. 자, 오늘 6월 15일 일요일인데요. 정말 잘 나가던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이스라엘, 이란, 중동 사태로 인해서 지금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에 하나요, 글로벌 증시나 우리 증시가 이 중동 확전으로 인해서 시장이 꺾이면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종목들도 시장을 못 이기고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 시장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일단 주말 동안에 저도 여러분들께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일 날 미국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하고 핵 협상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결국 취소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약세 흐름,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시장이 안 좋을 때 급등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먼저 왜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미국 이란 15일 핵협상 결국 취소, 중동 이슈로 인해서 이제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글로벌 시장, 우리나라 증시도 좋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고 단기 차익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중동 이슈가 시장에 대한 하방의 힘을 조금 더 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락 가능성을 살짝 열어두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버티는 종목이 생기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재변경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또 기업 실적에 대한 추정치 하향 압력이 있고, 유가 급등을 했죠. 지금 중동 부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유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를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이 종목들이 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종목들이 다음 주에 저는 급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기업 실적 추정치가 하향 압력을 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심리가,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이 시장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이제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확대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염려가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요, 한국석유, 흥국석유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갔어요. 저는 첫 상한가라고 하면 앞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 부분은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중동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요, 이렇게 석유 관련주는 늘 유가가 급등을 했으니까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쟁이 날 때도요. 이스라엘과 중동 가자 지구에 대한 전쟁이 있었을 때도 똑같았고요. 에너지, 석유, 흥국석유, 에너지, 거기에다가 이제 물류, 해운, 이런 관련주들이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란이 지금 핵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북한은 어떨까? 보면은 북한 관련주들을 남북경협주는 이제 금요일 날도 강했는데 혹시나 압박감에 부담을 갖게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남북경협주도 생각을 좀 두 가지를 열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건 늘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란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이 3,300, 3,000포인트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도, 지금과 같이 약재가 외부에서 나오게 되면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처럼요. 중동 리스크 시에 해운 차질, 이런 관련주로 인해서 흥하해운이나 제가 이제 물류 종목들이 상승을 해줬는데요.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고 다음 주에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중동 석유가 이제 중동이 전쟁이 일어나면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한국 석유,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해드릴게요. 한국 석유, 중앙 에너비스, 그리고 흥국 석유, 그리고 미투온, 그리고 흥하해운, 그리고 STX,
그린 노지스, 그리고 이제 대성 에너지, 이렇게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그 방산주들이 움직여요. 빅텍, 그리고 스페코, 한일단조, 풍산, 코스테크놀로지, 그리고 대성 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월요일날 이 종목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국석유인데, 한국석유는 이렇게 보면요, 과거에도 이란, 이스라엘, 뭐 중동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면 늘 이렇게 상승을 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동이 어느 정도 이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 대한 전쟁이 이제 소멸 국면에 있으면서 하락을 했고 다시 상승을 했는데, 이 배경을 보면 결국에는 지금 이제 유가 상승의 이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전쟁이 큰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 시가총액은 2천억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실적이 뭐 7천억 정도예요. 그러면 저는 제 기준상에서 야,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매출이 보통 7천억 정도 하면 저는 저평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기 급등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 시가 만약에 이게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면요, 전날 6월 13일 시가를 깨잖아요. 시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종가예요. 오늘 종가가 17,160원인데 이걸 깨면 이건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데, 이걸 깨지 않고 그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그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면 시가에서, 시작가에서 약 한 일부 사고, 그리고 이제 뭐 음봉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음봉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하고, 그리고 평균 마이너스 5%의 손절 기준으로 가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매번 아침 8시에서 보시면, 아침 8시에서 10시에 여러분들께 매번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면 제가 그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 시가가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니까 저는 시초가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한국석유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더라도 그 돈들이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석유가 상한가를 갔었고, 그리고 이제 중앙 에너비스는 이렇게 전날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상승했다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이슈가 나와요. 그런데 중앙 에너비스보다 한국석유는 상승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저점이 높여져 갔는데, 중앙 에너비스는 저점이 그렇게 높여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석유가 좀 대장주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 에너비스도 과거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만약에 이제 확전이 되지 않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협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 이런 모든 종목들은 단기 종목이에요. 움직이다가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나 만약에 확전이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시장, 글로벌 시장은 폭락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계속 상승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심리적으로 폭락을 주면 시장은 진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 에너비스는 실적을 보면은 1,300억, 실적적인 측면에서 한국 석유보다는 실적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확대를 해보면 매출도 700억에서 500억, 그리고 이제 490억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장기 종목은 아니고, 오히려 중앙 에너비스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죠. 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장주야 라고 하면 한국석유고, 한국석유의 흐름을 보면서 중앙 에너비스를 단타를 하겠다라고 하면 전략은 동일합니다. 아마 이제 시초가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고, 시초가가 너무 움직여서 음봉이 나오잖아요. 그 음봉이 나오면 그날은 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보도록 하고요. 흥국석유도 전날 이런 흐름을 보여줬고, 순서를 바꿔볼까요? 한국석유, 흥국석유로 이렇게 바꿀게요. 중앙 에너비스는 내릴게요. 왜냐면 흥국석유도 예전에 이렇게 이란 전쟁설이 있을 때 이런 흐름을 보여줘서 4,600원에서 23,000원까지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점이 높여져 가기 때문에 과거 사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대장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내일 흥국석유도 움직여주는 거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흥국석유의 흐름을 이제 실적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볼 때 2,300억이고, 그리고 이제 기업으로 볼 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국석유가 실적이 더 좋았다. 물론 이 종목들은요, 실적으로 우리가 논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좀 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초가가 되게 중요해요. 시초가가 몇 퍼센트에 시작하던 시초가 상황에서 마이너스 5%까지는 좀 단타의 영역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5% 넘어지면 매도. 왜냐면 5% 일타라면 음봉 마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예시를 드리면 아난티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이슈가 나왔는데 시작은 26%에 시작을 했지만 종가가 3%. 왜냐면 어떠한 뉴스가 월요일날 나올지 모르고 오늘 일요일 새벽에 또 어떠한 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어떠한 상황으로 전환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 대신에 그 전날 종가를 깨지 않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 그거는 다음에 양봉에서 전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아난티가 왜 이렇게 연봉이 나왔을까요?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심리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이란하고 전쟁 난다고? 그럼 북한하고도 안 좋을 수도 있겠네. 핵협상이 잘 안 되면? 결국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핵협상을 하기 위함인데, 야, 이란은 이렇게 됐어.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악재로 전환이 됐어라고 하면 남북경협주들도 어떻게 틀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공부를 오늘만 듣고 내일 안 듣고 이렇게 공부해야지라고 하면 시장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오셔서 저의 뷰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미투운 같은 경우는 한 며칠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은 열기예요. 열기라서 시가총액이 낮았기 때문에 좀 강했던 거거든요. 보면은 뭐 흑자 적자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요. 이거는 이제 대장주의 역할을 보여줘요. 지금 대장주의 역할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미투운이 약하면 다른 종목으로 대장이 치고 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밀릴 때 같이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STX 이제 그린로지스는 물류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가 예전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제 해운, 물류 이런 물류 관련 이슈들도 있어요. 해운 차질 관련해서. 그래서 어째 보면은요. H&M은 보여드릴까요? HMM은 이렇게 4%나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좀 무겁고, 그래서 보면 STX 그린로직스는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중동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상승을 했는데 탄력이 상당히 크진 않았다. 근데 지금 이란, 이스라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과 이란은 너무나 풀리지 않는 문제점들이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일이 커질까 대비해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성 에너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물류 관련해서 과거에 보면 이런 흐름을 보여줬죠. 근데 이거는 저점이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럼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올라갔을 때 사서 빨리 저점 수익 내고 내려오면 다른 종목들을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봐야 된다. 그러나 이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지금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음 주에 가장 이슈되는 종목들을 제가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파이코, 빅텍, 한일, 풍산 이 종목들은요. 지금 방산주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성 하이텍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저는 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평화롭고 다 좋은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도 좋다라고 했는데 대성 하이텍 방산주가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이렇게 윗골이 달아가면서 천장을 허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이렇게 갑자기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역시나 시가총액이 낮았던 그런 이제 장점이 있지만 보시면 매출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간주한다. 이거 물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물리면 큰일 난다. 대신에 어제 움직인 종목들 방산주 중에서는 좀 강했기 때문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보도록 하고요. 빅텍 같은 경우는 늘 예를 들어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전쟁설이 있을 때 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빅텍의 실적적인 측면을 보면 1,400억인데 지금 보면 실적이 이렇게 700억 정도 대. 문제점들은 부각은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도록 하고, 주봉, 월봉 보면 과거 이렇게 뭐 국가적인 이슈, 부정적인 이슈가 나올 때도 올랐습니다. 방산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이 폭락을 하거나 문제점이 부각될 때도
해지 형태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꽤 오랫동안 조정을 주고 나서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다라는 것은 좋은 점이고 종가기준상에서 확대를 해드릴까요? 종가기준상에서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갭상승한 이후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갭상승 시초가 이후에 마이너스 5%까지는 저는 분할 매수 관점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깨지면 아까 그 아난티나 요 흐름들처럼 음봉을 만들어내고 양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져야 돼요. 내일 무조건 양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초가에서 일부 그리고 밀리면 살짝 또 일부 이런 분할로 전 보는데 만약에 음봉 그 이상 이탈되면은 바로 5% 자르고 내일 양음양 나오면 오늘 5% 예를 들어 자른 거는 그 다음날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날 하면 만회 가능하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일 단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방산 이슈,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이렇게 상승을 해줘요. 비슷하게 움직여줘요. 근데 과거의 흐름으로 볼 때는 빅텍이 좀 더 대장주의 역할을 해줬는데 다행인 것은 한일 단조는 실적이 계속 꾸준히 나온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은 좀 좋습니다. 근데 워낙 이런 종목들을 실적주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풍산은 보시면 진짜 강하죠. 시가총액이 2,900억이에요. 실적도 매출도 이렇게 5조나 가까이 내는 모습이고 최근에 뭐 하나그룹주들 방산주들 상승했던 것처럼 워낙에 이제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라 이거 봐요. 이거 보면 참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은 혹시 정말 이렇게 중동이나 이스라엘 사태를 알고 있었을까요? 돈들을 보면 먼저 움직이는데 우리는 기사나 그 내용들을 늦게 보다 보니까 역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러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고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흐름상에서는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일 단조는 좀 부담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풍산이죠. 풍산을 보면서 그 외 종목들을 좀 보시면서 연결을 하면서 가장 강한 종목들이 대장이다. 그 대장주들이 흔들리면 그 부대장주는 더 흔들린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저도 요즘 대선 이재명 대통령 테마주를 하면서 느낀 건데 테마주는 무조건 대장주 해야 된다. 이거는 요즘 특히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대장주가 강하니까 부대장주가 따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부대장주가 아예 안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시장에 아직 돈이 없구나. 예전 같았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데 요즘은 몇 개 종목들에만 돈이 몰리다 보니까 돈들이 안 몰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오늘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지만 가장 강한 종목들 중심에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일매일 제가 체크를 해드리니까 오시고 어떻게 와야 돼요? 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네이버에 전태룡을 클릭을 하시면요. 제가 나와요. 그리고 유튜브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제 채널이 나오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텔레그램도 있는데 여기 오시면 제가 내일 장중에 여러분들께 시황에 대한 부분, 중요한 부분을 글로 올려드릴 테니까 오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종목들을 이어서 좀 보실 건데요. 이렇게 코치테크놀로지 보면 어때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가끔 이거 대장주 말고 이런 종목들을 좀 접근하기가 쉽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시황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체크를 해드렸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대장주가 좋다. 그래서 저는 석유 관련주에서는 한국석유와 흥국석유가 조금 더 보시면 좀 비슷해요. 예전에는 흥국석유가 좀 대장이었거든요. 요즘 대장주들에 대한 변화가 있으니까 체크하고 미투오는 그전부터 움직였다.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서 역시나 돈들은 뭔가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렇게 석유주들은 한국하고 흥국석유가 읽어내기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성하이텍도 물류나 이런 뭐 에너지 관련해서 강했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좀 대장주의 역할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근데 저는 방산주의 흐름, 전쟁주는 전통적으로 이제 빅텍이 제가 그동안에 봐왔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라는 게 본인하고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빅텍 흐름을 좀 더 빨리 잘 읽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보다는 빅텍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체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주면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이게 참 제가 올려드리기는 했거든요. 이 무료방에 보면 제가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슈를 올렸는데 이런 내용들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체크 포인트를 잠깐 보면 정책 모멘텀의 지속 가능성 이렇게 이제 입법 드라이브 내수, 부양, AI, 뭐 산업 확장, 뭐 그런 이제 이런 기대감은 있었잖아요. 최근에 저도 시장을 좋게 본 것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저는 좋게 봤고 재정 지출 확대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이슈가 단기적으로 악재로 된다라고 하면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이 테마주들은 단기 종목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3,000 코스피 돌파 시도가 차익 실현 매물 경계를 하고 있다. 최근에 2,800 돌파 이후에 그리고 이제 살짝 이익 실현을 하지만 이런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호재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급등 이후에 수급 테스트 구간 진입 맞고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글로벌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는 과열 신호이기 때문에 조정 시도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공부를 더 신중하게 해드리고 있다. 시장을 좋게 봤지만 이러한 이슈 저러한 이슈 악재 때문에 조정을 줄 가능성이 크고요. 6월 16일 17일은 미국 소매 판매 중국 산업 생산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불확실성 일부 반영 가능성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FOMC G7 정상회의 굵직한 글로벌 이벤트가 있어요. 17일날 연방공개 FOMC가 있죠. 이것도 중요해요.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시장이 방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셔야 되고 15일, 17일 G7 정상회의가 있고요. 일본은행 금리결정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파급적인 이벤트들이 다음 주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은 이스라엘, 이란 지속 갈등, 유가 급등. 그럼 이건 악재죠. 근데 유가 급등, 오늘 공부한 종목들 가능성이 있죠. 기업 실적, 추정치 하향 압력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심리적 악재가 있는 거죠. 글로벌 위험 회피 그런 거 있고요. 글로벌 정책 기대감 이런 내용들을 올려줬고 코스피 3,000 돌파 기대감 이런 이번 주에 이제 주말이에요. 욕구 확대 가능성, 글로벌 이벤트 밀집 요번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동 리스크와 유가만 아니면 참 쉽게 여러분들께 테마주들도 많이 공부해 드릴 텐데 지금은 이런 이슈 때문에 약간 우리가 경계도 함께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요. 이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테마 형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은 내용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음들은 그래 내일은 참 시장이 안 좋지만 내일은 이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체크를 해드린 것이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확인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아침 8시에서 10시에 또 여러분들 라이브로 공부를 해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아니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게까지 공부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